백 교수님, 네. 이 공수처 하면은 참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? 공수처는 2019년 네. 4월에 이른바 그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이죠.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로 출범을 시켰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는 안 될 기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이 뭔 필요냐, 그 옥상호가 아니냐, 아무런 성과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, 그런 지금 비난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이제 2022년 1기 공수처가 출범을 했다고 보도도 되고 있고, 지금 왜 공수처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냐면, 이번에 그 김성문 부장검사, 이제 검찰 출신이 사실은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. 그러면서 그렇습니다. 그 공수처 남아있는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, 불만을 굉장히 토로를 했더라고요. 그러면서 사실은 김진욱 처장이나 여운국 차장이 다 이제 판사 출신이고, 판사죠.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요, 이 검사 출신하고 판사 신의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그 피의 사실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서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기소할 수 있도록 이 법원에 결국 넘기는 그런 부분인데, 근데 판사 이제 출신 분들은 성향이 이런 겁니다. 이게 진짜로 죄가 돼?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죄라고 인정하는 게 뭘까?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검사, 판사의 성향이 틀리다고 하는 부분인데, 공수처는 뭐예요? 공직자, 고위 공직자의 여러 가지 그 부조리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걸 수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검사 출신하고 판사 출신 처장, 차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임팩트가 없다. 이 수사 파트에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 김성문 부장검사 그 입장에서는. 그래서 결국은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국민들 내리에 무슨 성과가 있었지,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,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역량이 아직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, 이런 국민들의 비판은 사실 내부적으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, 이렇게 봅니다. 특히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커녕 늘 말썽이랄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바로 기억이 나는 것은, 하나는 그 이성윤 네. 서울 중앙지방검사장 황제 조사, 황제 수사해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됐었고, 또 언론인,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무차별 통신조회를 했지 않습니까? 통신조회.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공수처가 법을 지켜야지, 그렇게 언론인이라든가 자기들한테 좀 불리한 기사를 썼다든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막 하구자비로 통신조회를 하냐. 지금 김성문 부장검사가 지적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. 그렇게 돼서 이런 것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, 이렇게 하면은, 검찰은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, 성과를 내야 우리도 뭐 존재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, 이렇게 다그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김 부장검사가 퇴직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무슨 불만 표시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뼈 때리는 뭐 쓴소리라고 봐야죠. 고언이라고 봐야죠. 말씀하셨듯이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이제 그 비판을 이렇게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의 그 발전의 어떤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, 내부에서는 전혀 그런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개선할 의지가 없이 오히려 비판을 거꾸로 하는 이런 부분들, 그리고 별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했다, 이제 이런 비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수처 구성원들, 그러니까 여운국 그 차장이나 그다음에 김진욱 처장이 제대로 좀 공수처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도적인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. 이 부분은 뭐냐면, 지금 여러 가지 그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
명쾌한 부분이 없습니다. 아무것도 오히려 없어요.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옥상옥만 됐지 예. 뭐 인력이나 예산만 점유하고 있고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금 또 특히 국민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. 도대체 공수처라는 게 의욕적으로 출발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제대로 비리라든가 어떤 그 부정에 대한 어떤 파헤치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지금 정치권, 언론,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김성문 부장검사가 그 비판하고 어떤 성찰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조언을 좀 상당히 뼈아프고 가슴 깊이 새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들었습니다. 무엇보다도 그 일기에 이제 들어온 검사들이 13명만, 예. 13명. 예. 원래 공수처는 검사 20명하고 수사관 50명인가 그렇죠.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는데 그 13명 중에서 이미 7명은 다 떠났고 지금 떠났죠. 이번에도 본인을 포함해서 사의를 표명한 검사가 둘이어갖고 이제 3명 남게 됐어요. 13명 들어왔는데 3명 남고 그다음에 2021년에 10월에 이기 검사 7명 중 또 2명이 벌써 떠나고 수사관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이 떠나버렸고 그러면은 공수처장이라든가 차장의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. 왜 그렇게 떠나느냐 이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 국가 정부 기관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되면은 이 처장이나 차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제대로 할 일을 하자. 그리고 구성원들을 다독이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말로 몸으로 같이 체험을 하는 이런 어떤 고통을 갖더라도 공수처 이상을 높여야 되잖아요. 예.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지금 없는 걸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역량이 지금 정말 떨어지고 구성원 자체도 부실하거든요. 예. 이런 부분에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왜 그러냐면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전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또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과도 못 내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공수처 수사 역량이라는 게 서울의 어느 경찰서 하나만도 훨씬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또 하나는 물론 공수처장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뭐 임기가 보장이 돼야는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. 전에 한 번 언급한 것은 공수처의 일정한 기간 그것을 보고 성과를 보고 그때 가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존속을 시킬 건지 폐지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보완해 가지고 키울 건지 이걸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윤석열 이 정부에서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애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물론 뭐 김진욱 처장이나 여운국 차장도 임기가 있고 또 공수처의 독립성이 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 때 그 말씀 속에서 임명된 분들 아닙니까? 그러면 완전히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. 무슨 같은 당에서 같은 당으로 정권이 승계가 된 거 아니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무직에 있는 이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공수처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말썽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의 책임지는 자세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된 바인데 공수처라는 게 엄연한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무슨 접점도 없는 것이고 뭐 보고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이런 기관이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공수처는 김진욱이 오고 여운국이 개인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. 왜 그러냐면 비록 그 최고 고위 공직자들 수사하는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국정을 이끄는 그 수반하고의 공감대가 없으면 이게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그 성과나 역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비판의 대상이 안 되는데
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출범은 굉장히 창대했어요. 근데 결과가 지금 미미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시작은 미미하지만 결과가 창대하다라고 하면 이런 비판이 없는데 반대로 됐단 말이죠. 그리고 임기가 보장된 그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또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.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.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비판에도 그대로 존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은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김성문 이 부장검사가 공수처를 떠나면서 뼈때리는 충언을 했어요. 고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책임자니까 못 갖게 느끼지 말고 정말 공수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. 어떻게 해야 할 예.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는 고민을 하고 그런 그렇죠. 네. 어떤 전환점이 돼야 할 것 네네. 같아요. 정말 그 좋은 어떤 고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